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5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2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역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사주 간명의 기초가 된다. 자, 제일 먼저 기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면 어저께 양토인 무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같은 토라 하지만 음양이 다른 기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양토는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오행으로 나누게 되면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된다.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음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음토인 기토, 그 다음에 양토인 무토는 같은 토라고 하는 오행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는 매우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했고요.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뭐에 높은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또 뭐 넓은 들판 같은 거, 들판은 좀 스케일이 좀 작고요. 무슨 광야라든가,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무토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광야라든가 아니면 큰 대지 같은 것, 대지라고 해서 뭐 100평, 200평 이런 것은 기토의 개념인 것이고, 최소한 저기 만주벌판이라든가 몽골 평안 정도 좀 돼서 지평선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뭐 광야 내지는 대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매우 큰 개념의 큰 개념의 땅이다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어떠냐면 전원토 같은 거예요. 전원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젊을 때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면 이제 전원 생활한다고 해서 시골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100평, 좀 200평, 좀 많으면 뭐 1000평 정도 이상의 땅을 사가지고 집도 짓고 거기다가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안락하게 전원 생활합니다. 그 집을 짓고 텃밭 같은 것을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전원이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하는 기토는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굉장히 걸음기가 많은 문전, 옥답 같은 것이 바로 이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과수원으로 놓고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화분 속에 있는 흙, 그걸 갖다 분토라고 합니다. 화분 속에 있는 작고 비옥하고 물기를 충분히 머금고 있는 그러한 흙을 갖다가 분토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들이 다 기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자체는 토이기 때문에 물론 뭐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여러 가지 동물 식물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큰 흙이기 때문에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살인 간목이 있어야지만 큰 땅에 큰 나무가 있게 되면 큰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토인 작은 이런 흙에는 이런 간목 가지고 큰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문정 옥탑 같은 경우는 작은 화초 같은 것을 심게 되는데, 그 화초를 심기 위해서는 땅 자체가 비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개수라든가 병화 같은 것으로서 조후를 따뜻하게 하거나 촉촉하게 윤토하게 되면은 기토로서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칠살이 필요하지만 기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왕토가 아니기 때문에 간목보다는 일단 개수라든가 병화 같은 것이 충분히 있어 주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화초라든가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터전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다. 쉽게 말하면 기토 자체에는 아름다운 화초가 심어져 있는데, 그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 땅을, 그 흙을 비옥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거기에 심어져 있는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화분을 키우실 때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화초를 중점적으로 보지만, 그 화초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흙 자체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화초를 화분에 있을 때
그 화초가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화초가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토 자체가 좋으니까 화초가 잘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화초가 뿌리를 두고 있는 흙이 건조하면 그 화초는 죽을 것이고요. 또 그 흙이 너무 습해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어서 그 화초는 또 죽을 겁니다. 그래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특히 난초 같은 고가의 난초 같은 거를 키우시는 분들은 습도하고 햇볕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물론 이제 공기 같은 경우도 너무 탁해지게 되면 화초, 특히 난초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공기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물기 습도를 맞춰주는 것은 역시나 개수인 것이고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다,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개수라든가 또 병화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토는 간목보다는 개수 병화가 더 중심을 이룬다. 즉 무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뭐예요? 왕쇠에 치중한다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는 왕쇠보다는 조후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음토인 기토와 양토인 무토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자, 기토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음토이면서 전원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쉽게 말하면 텃밭과 같은 개념인데, 이 텃밭과 같은 이러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죠. 초봄이면서 제가 어저께도 강조를 드렸지만 초봄인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입춘이 지나면서 바로 추월의 겨울에서 바로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다죠. 그래서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따뜻하지 않고 춥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뭐 씨앗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묘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심어야 되는데 날씨가 춥게 되면은 아직 파종을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따뜻한 양기가, 따뜻한 화의 기운이 있어 주어야지만 파종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묘목도 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춥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아직 인월은 조후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냐면 화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조후의 용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봤을 때는 정화의 공력보다는 병화의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비유를 할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뭐예요? 비닐하우스라든가 난방 같은 경우를 별도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초를 내가 키우기 위해서 별도로 기름을 사다든가 아니면 연탄 난로를 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정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병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따뜻한 자연적인 햇볕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나가게 되면 두 화분에 그 철쭉이 있게 되는데, 벌써 지금 2월인데 벌써 1월부터 저희 집은 벌써 그 뭐라 그럴까? 철쭉이 벌써 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짝 펴가지고 벌써 한 3, 4월에 그 꽃을 보는 듯한 그러한 철쭉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저희 집 베란다가 햇볕이 굉장히 잘 든다는 얘기죠. 굉장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햇볕이 잘 들게 되니까 추운 계절인데도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한데 정화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정화보다는 병화, 자연스럽게 비춰주는 그런 병화가 있게 되면은 기토가 금방 기토가 온토가 되고 기토가 따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후도 따뜻하게 되면은
기토에다가 화초를 심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게 되면 금방 어떤 예쁜 작물,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있어도 되겠지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가 있는 것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 공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면은 좁은 공간밖에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대기업 총수가 돼서 돈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면 뭐 수천 병을 다 난방할 수 있겠지만 그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죠. 뭐 수천억이 수백억이 들 수도 있겠죠. 뭐 서울시를 뭐 난방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거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햇볕 태양이 뜨게 되면 돈 안 들이고도 한 도시를, 한 국가를, 아니면 한반도 뭐 지구의 반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화를 쓰는 사람하고 정화를 쓰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공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병화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병화를 얻게 되면 인월의 초춘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공력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기토 자체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지지로 자수라든가 자수 한 점 정도 내지는 뿌리 있는 개수 정도가 천간으로 한 점 정도 투출을 하게 되면 수는 어떻게 돼요? 나무도 그 나무의 뿌리도 촉촉하게 해서 나무도 잘 자라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화만 있고 물이 없게 되면 흙이 말라버리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정리를 하면 가장 먼저 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가 있어서 차가운 땅,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준 전후에, 그렇게 돼서 기토가 온토가 되고 기후가 따뜻하게 된 연후에라야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흙을 촉촉하게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차가운 땅을 온토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토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수로서 기토를 윤토하게 되면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보고요.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저기 예시사주는 없으니까 그냥 생시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격이라고 하는 거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양토가 아닌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긴 하지만 이거는 양목에 해당이 되죠. 양목.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관성인데, 기토는 음토고 그 다음에 인목은 양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관격에 해당이 됩니다. 단 중요한 것, 인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죠. 목왕절. 즉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한 반면,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어떻게 됩니까? 목극토하죠. 그래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는 약해지기 때문에 일간 기토는 약하면서 뭐예요? 목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신약 하면서 관성은 왕하다, 신약, 관왕한 그런 명식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야? 일간이 약하고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관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 많은 관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약한 일간이 힘을 내서 많은 관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신약 관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공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초짜라서 뭐가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이제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위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엄청난 양의 일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족한데,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념이 신약한 개념이죠. 근데 내가 이 신약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신약한 상태에서 너무도 많은 일거리가 나한테 몰아닥치면 뭐예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관성이거든요. 관성이 너무 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해서 그 관성을 다 감당할 수 없으면 뭐예요? 직장에서 요거도 먹습니다. 와가지고 일도 못하는 것이 밥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완전히 찐따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선임이 있어가지고 사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 주는 하면 되는 거고, 이 일은 저쪽 부서에 이 뭐 좀 넘겨줘서 같이 협업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사람들이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내 동기가 있어가지고 동기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등의 많은 업무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관항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많은 양의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동기동창은 뭐예요? 비견겁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비견겁재로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 아직 초봄이라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견겁적인 토가 있는 것은 물론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조후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행스러운 것은 뭐예요? 인 안에는 인중 지장간 속에 인중 병화가 일단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암장되어 있는 병화 가지고는 충분한 조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화가 청간으로 투출하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지를 보게 되면 오늘은 어제 무인에 이어서 오늘 기묘가 되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관격의 신약 관항이라고 하면, 자, 일지에서 묘목을 보면 기토 입장에서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관이 되고 이거는 칠살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관살혼 잡이라고 이렇게 논하는 분인데, 일간이 약할 때 관살을 논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관살 혼잡으로 보기 전에 그냥 살중 신약 관왕이 살중 신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인성이 있어서 관살을 갖다가 통관시켜 주는 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중병화가 있긴 하지만 투출되어 있어야지만 관살을 갖다가 통관시켜서 살인상생하는 그런 힘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주가 경자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기토 입장에서 재성이긴 하지만 재성은 결국 뭐예요?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 그래서 이 상관으로서 많은 목을 제하려고는 하지만 이 상관으로서 관살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관 제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의 틀을 말하는 것인데,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으면 이건 제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에 의해서 일간 자체가 극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일간의 기운을 빼게 되니까 극과 설이 교집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극설교집이라고 합니다. 또는 극설교가라고도 표현하죠. 이거는 뭐예요? 극도 당하고 설 당하는 겁니다. 자, 극설교집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길거리를 가는데 일진을 만났어요. 일진을 만나서 내가 뭐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하면 일진하고 한번 붙어볼 만한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싸움을 지지를 못해요. 태권도도 다니다 말았고요. 그래서 힘도 약하고 애가 비리비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진한테 쉽게 말해서 이제 납작하게 얻어맞고 삥도 뜯겨가지고 엄청나게 코피 터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집에 갔는데 아침에 뭘 잘못 먹었는지 거기다 대고 설사까지 비질비질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얻어맞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이 뭔가한테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간이 극도로 약해가지고 상관도 감당 못하고 관살도 감당 못하는 아주 불쌍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약해서 상관도 감당 못해, 관살도 감당 못해, 빨리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무토는 기토 입장에서 겁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약한 기토를 겁재가 도와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겁재인 무토라고 하는 것도 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인중병화가 있긴 하지만 인중병화가 투출되어야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인중병화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지로 목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 무기토가 똑같이 목에 의해서 극을 당하고 금에 의해서 설기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선생님, 금이라고 하는 것도 뿌리 없잖아요. 물론 경금이 뿌리가 없습니다. 없긴 한데 뿌리가 없다라고 해서 설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결국 어차피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일간인 기토, 월간인 무토가 뿌리가 하나도 없으나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땐 인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빨리 화운을 만나는 것이,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주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면,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자시,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에 정관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인월에 일간이 약한 중에 일지에서 묘목을 보게 되고요. 천간에 정관 간목을 보면 이거는 정관으로 논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살중신경이 더 가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결코 좋은 정관이라고 하는 거죠. 정관이 좋긴 한데 뭐 나쁜 놈하고 싸잡아 있으면 다 나쁜 놈인 것이지, 뭐 그 중에서 좋은 놈 나쁜 놈 가릴 필요가 없겠고요. 뭐 자수라든가 시제 자수도 어차피 목을 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건 아니고, 이거 갑목하고 기토하고 합해서 갑기 합토로 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결코 토로 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좋은 상황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편고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목으로서 이거 종하려고 하더라도 무토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종살격도 되지 않는 매우 어정쩡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다행히 축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라든가 무토가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인월의 모광절에 묘에도 뿌리를 든 칠살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 칠살은 뭐예요? 기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살중신경이 을목 자체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신경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 이런 경우 어렸을 때부터 잔질이 많다 그랬어요. 잔질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좀 몸이 허약하거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경금으로서도 이 목을 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경금 자체가 축에 통근을 할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인월에 화로서 목생화 화상토에서 살인상생하는 것이 일간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상관 제사를 것보다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금은 병이 되는 것이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운 자체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금수향으로 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병인시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이 너무 태왕한 중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그냥 살인상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화가 용신인 경우 금은 이거는 용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은 없는 것이 낫죠.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썩 좋은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살중신경이 다시 살인상생에서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것 임신시가 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간이 약한데 신금 자체가 있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과설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투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금수가 왕해지면 다시 한습이 가정되죠. 한습. 그래서 좋지 않은 중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대수이기 때문에 기토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수동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개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묘유충이 돼서 뭐 목을
식욕을 갖다가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뭐 장점 아닌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묘유증이 되게 되면은 뭐예요? 일지와 시지가 불안하게 되면 내 가정이 불안한 것과 같고, 역시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을해시는 좋을 것이냐? 을해시도 좋지가 않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인월에 해수하고 묘목하고 해묘한목한 중에 다시 을목이 투출한 거니까, 오히려 이거는 을축시에 비해서 을해시가 더 안 좋은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 묘목 일지에서 묘목을 봤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다시 수목이 왕해지는 것은 좋지 않고, 화라든가 토가 있어주는 것이 오늘 사주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나마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꼭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놓고 대운이 어떻게 가는지를 꼭 살펴서 생시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